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yield curve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채권마다 당연히 여러분 이제 수익률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채권마다 수익률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건 수익률이 높게 거래가 되고 낮게 거래되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제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가 이제 기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1년 만기짜리 이제 같은 국채라도 만기가 1년짜리는 뭐 이제 예를 들면 5%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3년 만기는 더 나온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더 높다. 5.6%. 그러면 똑같은 국채인데 만기에 따라서 만기가 길수록 이제 수익률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간이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기간 구조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위험이 달라서 또 수익률 이제 차이가 생기죠. 이것은 만기는 똑같은데 하나는 회사채고요. 하나는 국채예요, 여러분. 당연히 국채가 더 위험이 없죠. 이건 위험이 없는 거니까 수익률이 낮을 거고요. 회사채가 수익률이 높은데 그럼 이 차이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 만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신용위험이 달라서 나오는 거예요. 발행자의 요 위험 그러면 채권에서 신용위험. 다시 말하면 이 발행자가 이제 파산하게 되면 회수를 못할 테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 신용위험 때문에도 수익률 차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이 두 개의 이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만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른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수익률 곡선이죠. 자, 그럼 이제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익률 곡선은 발행 주체가 동일하다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채면 국채, 회사채면 회사채, 동일 발행 주체가 발행했는데 만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다. 이제 그걸 갖다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수익률의 기간 구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 차이를 우리는 그래프로 보는 게 편한 거 아닙니까? 표로 보는 것보다 수치를 그래프로.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서 보겠다. 이 만기에 따른 금리 차. 쉽게 말하면 그게 수익률 곡선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 X축이 이 채권 또는 금융상품 만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금융상품이나 다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우상향한다 또는 상승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단기보다 장기금리가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반대로 우하향, 이거는 장기가 낮고 단기가 높고, 수평 똑같고, 요거 이제 낙타형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러분. 낙타 등처럼 이렇게 형성되기도 해요.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이제 형성될 수 있다. 그래프로 만들다 보면. 자, 앞에 그 그래프 이제 연상되시죠? 우상향 그러면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 금리가 높다는 거잖아요. 단기에 비해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정상일 때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경기하고 이제 경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경기가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되려고 할 때, 이런 때는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부양할 때 금리를 떨어뜨리죠? 그 한국은행이 조절하는 금리가 초단기 금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RP 7일물 금리란 말이에요. 단기 금리, 그럼 단기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장기에 비해서. 그 다음 우하향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아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여러분. 단기예금 할 때 이자가 세고요. 장기예금하면 이자가 작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경기가 거의 정점에 있을 때, 꼭지를 찍을 때, 그리고 과열되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한국은행이 좀 이제 경기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 단기 금리를 올리다 보면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우하향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이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수평은 우상향, 우하향이 이렇게 이제 변할 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변하면서 이제 수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장단기는 똑같다는 거고, 특이한 게 이 낙타형인데 단고 장저 이렇게 네 글자로.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장기는 오히려 낮은 이렇게 이제 낙타 등처럼 생겼다. 그래서 낙타형. 이거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 이럴 때 통화 긴축,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을 지금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돈을 다 흡수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그럼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떨어져 가지고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단기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뛸 때가 있어요. 장기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걸 이제 낙타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1년 중에 여러분 대부분은 우상향이 정상이죠, 여러분. 대부분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가끔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우리나라도 이 네 가지가 다 출현했었어요. 이 세 가지도 다 출현했었어요. 자, 수익률 곡선의 이제 모양에 따라서 네 가지 이제 이름이 있다. 이제 그걸 봤고요. 그게 장단기 금리가 어떤 게 큰 거냐.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수익률 곡선 자체가 이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상승형 또는 이제 우상향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럼 무슨 뜻이다?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단기보다 장기 금리가 높은 거냐? 왜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냐?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미래금리 상승을 예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볼 때 상승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관점이 있고, 이것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장기 채권 또는 장기 상품일수록 유동성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원금 회수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금리가 세야 돼. 금리를 많이 줘야지, 유동성 위험에 대한 보상을 줘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장기 금리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채권 수요와 공급, 채권을 많이 사냐 적게 사냐, 이게 영향을 주는 거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수익률 곡선에 대한 이제 이론, 또는 이제 기간 구조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냐, 이걸 주 이유로 보는 거냐, 이걸 보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첫 번째 거부터 봐볼까요? 불편 기대 이론. 자, 불편 기대 이론은 여기 이제 포인트는 기대죠. 기대하는 대로 이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래 금리,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 다 똑같이 기대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걸 불편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편중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동질적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다 올라갈 거라고 보거나 떨어질 거라고 보거나 불변으로 보거나 이렇게 동질적 기대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자 기대에 따라 수익률 곡선 형태는 다양하게 나오는 거다. 이게 불편 기대입니다. 기대하는 대로 나온다. 치우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금리 올라갈 거라고 보면 우상향, 우하향, 수평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불편 기대다.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는 미래 단기 금리들의 기하 평균과 같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단기 금리, 장기 금리 뭐가 높아야 되는 거냐,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불편 기대 이론에서는 여기 수직선을 좀 봅니다. 지금 요 단기 금리가 있어요. 요게 R1이라고 그러고, 이제 기간이 T1. 좀 짧은 거죠. 자, 장기 기간이 이제 T2. 그걸 R2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R1이 높을까요? R2가 높을까요? R2가 장기 금리잖아요. 근데 R2가 무조건 높은 게 아니고, 불편 기대 이론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요 구간 있죠, 여러분? 단기하고 장기의 차.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가 미래의 단기 금리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선도금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선도이자율. 이 선도이자율이 뭐냐면 특정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금리, 한마디로 이제 미래금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도이자율, 영어로 포워드 레이트. 그래서 이제 FR이라고 썼어요. 즉 얘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얘와 얘의 차는 이 미래금리를 투자자가 어떻게 기대하냐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하 평균이죠, 여러분. 자, 장기금리, 거기다 투자했을 때 1 플러스 R2의 T2 기간 동안 투자한 것하고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요 구간에 금리가 R1이니까 기간은 T1이고 이렇게 투자하고 바로 이어서 요 FR, 요 금리 1 플러스, 여기 이제 수학 개념인데, 이해하신다고 보고요. 그 기간이 이렇게 이걸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R1과 R2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FR이, 그러니까 미래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면 R2가 크게 나오는 거고요. 이걸 낮게 보고 있으면 작게 나오는 거다. 또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리를 투자자가 어떻게 기대하냐.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기대이론. 또 하나 방법이 유동성 프리미엄 또는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제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제목에 붙어 있죠? 투자자는 유동성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투자할 때 단기 상품을 원해요? 장기 상품을 원해요? 정성적이라면 단기 상품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동성이 빠르니까. 유동성을 선호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만기가 길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앞서 불편기대이론은 장기채든 단기채든 투자자가 느낌이 똑같다는 겁니다. 단기, 장기에 대한 위험, 이런 걸 인식하지 않는다.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투자자는 여러분, 만기가 긴 장기채를 위험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크니까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장기 금리가. 이렇게 보는 게 유동성 프리미엄. 그러면 얘는 장기 금리는 예상되는 미래 금리,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결정되는 거다. 만기가 길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은 더 커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수익률 곡선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수익률 곡선을 해석할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 금리가 일정할 거로 예상해도 수익률 곡선은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다. 즉, 지금 여러분 그래프를 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단기보다 장기가 높아요. 근데 불편 기대로 설명하면 투자자가 미래금리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군.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유동성 접근법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요. 투자자는 이렇게 불변이라고 예상하는데 이 유동성 프리미엄이 이렇게 들어가서 만기가 길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은 커지는 거니까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도 한다. 기대는 불변으로 기대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가 있는데 장기가 당연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향을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방법이 시장이 분할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채권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이제 경직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분할돼 있다. 앞서 그 불편 기대하고 이제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된다, 단기 금리가 높아야 된다. 이게 체계적 관계가 없는 거고 수요와 공급이 영향 준다는 겁니다. 각 시장에 예를 들면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시장이 있을 때 각 시장 수요와 공급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단기 이렇게 다 단절돼 있어요. 단기 금리 이렇게 되고 중기 금리 이렇게 되고 장기 금리 뭐 이렇게 되고 연결고리가 없이 각각 시장의 수요와 공급. 수요가 집중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그 채권을 많이 찾아요.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죠? 수요가 많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시장의 금리는 떨어진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이론적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금융기관들의 투자 행태에서 이제 나온 게 시장 분할 이론이에요. 여러분 금융기관들은 단기, 중기, 장기채를 지금은 물론 막 이게 갈아타면서 투자를 하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단기 부채가 많은 금융기관들은 단기채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단기 부채니까 단기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기채에 투자하면 원금 회수가 오래 걸리니까 이 시점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단기채를 갖고 이제 투자를 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장기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장기채에 투자해서 자금을 회수해서 갚으면 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금융기관은 MMF 같은 단기 상품을 많이 취급한다. 그러면 주로 단기채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뭐 이제 장기 상품을 많이 팔면 장기채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선호하는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선호 시장이 있다는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수익률 곡선의 이제 모양을 보고
왜 그런 모양이 나오는지 그 이제 접근 방법, 그 이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유를 찾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익률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나 대표적인 걸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금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단기 예금을 할 거냐, 장기 예금을 할 거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이 수익률 곡선을 이제 이해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 1년짜리 예금하면은 1%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년 만기 예금하면 1.5%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2년짜리 예금금리가 높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2년 동안 요 2년 만기 예금에다가 이제 가입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 그러면 요 1.5%가 뭐예요, 여러분? 연 1.5% 이자를 두 번 이제 받는 거예요. 2년 동안 총 1.5% 이자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거 기준은 다 연이니까. 그러니까 1.5%씩 두 번 이자를 이제 받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자, 1년짜리 예금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1% 이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남은 1년은 그때 또 이제 예금 상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단기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고, 장기로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요 금리가 더 세니까, 얘는 1년에 1% 받는데, 얘는 1년에 1.5%씩 받으니까, 이게 좋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이제 적합한 방법인지 따지려 그러면,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불편기대 이론에서 나온 건데, 불편기대. 자, 지금 여기 상황에서 1년짜리 금리가 지금 1%죠? 그러면 2년짜리 금리는 1.5%라고 지금 주어져 있었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요 1년 후 1년짜리 금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하평균 방식으로. 여기 금리. 자, 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앞에서 본 것처럼. 자, 1.5% 받고 2년간 투자하는 것하고 1% 받고 1년 투자하는 거 바로 이어서 1 플러스 FR, 여기 1년 투자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복리 방식으로 식을 만드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FR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저보다 더 계산 잘 하실 거예요. 요거 수치로 하면 1.015니까 1.02로 두 번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2승이니까 1.02로 두 번 곱하고 1.01로 나누고 2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2% 나와요. 그럼 지금 요 두 개 장단기 금리를 보고 이 미래 금리를 계산해낼 수 있는데 지금 2%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금리가 2%, 만약에 1년 후에 가서 2% 이자를 주는 예금이 나오면 두 가지 투자안이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 한 번에 투자하나 복리 효과를 고려했을 때, 물론 세금 같은 건 전혀 논외고요. 이렇게 하나, 두 번에 나눠서 하나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2% 이자를 받으면 1년 후에. 그러면 이제 개인마다 여러분 견해차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금리가 1%인데 1년 후에 1년짜리 예금 금리가 2%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작아질 것 같아요? 그건 개인 견해죠, 여러분. 만약에 2%보다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금리가 2%보다 세면은 이 두 번 투자하는 게 좋은 거고요. 여기 금리를 2% 안 될 거야. 이때 신상품이 나와봐야 2% 안 될 거야. 그러면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좋죠. 2년짜리에다가. 근데 통상 1년인데 바로 그 다음에 두 배나 금리가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장기 예금에. 자, 이제 방법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두 개를 이용해서 미래 금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투자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금리가 1년 후에 두 배 뛸 수도 있죠. 왜냐면, 중앙은행에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예금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 두 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경기 침체 이런 걸 따질 때 수익률 곡선을 또 이제 보면 되는데, 지금 미국 얘기인데요. 장단기 금리가 지금 축소되고 있다. 이게 경기 침체 신호다. 이것도 여러분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걸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장장기 금리가 축소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겁니다. 역전된다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 자, 최근 장단기 금리가 축소에 따른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완만하게 평탄하게 되면서 결국은 역전될 수도 있어요. 장기 금리가 낮아지는 건데 이걸 경기 침체 신호로 본다는 거예요. 자, 논쟁이 있긴 있지만 이와 같이 이제 수익률 커브가 플랫 그러면 이제 평평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경기 침체 신호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요. 실제 미국에서 이 역전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행 신호로 나왔다는 겁니다. 뭐 60년대 이후에 일곱 차례 경기 침체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이 이전에 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자, 단기 금리하고요, 여러분. 장기 금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시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장기 금리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냐면 채권 금리입니다. 채권이 주로 이제 장기 금리 지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단기 금리는 물론 이제 단기채도 있지만 또는 이제 단기 금융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경기 침체 신호라는 건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겠냐? 그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장기 금리, 즉 채권 금리가 지금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채권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채권 수요가 증가한다. 즉 경기가 꺾일 걸로 이렇게 예상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줄여야죠, 여러분. 주식은 위험하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보면 주식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예요. 채권을 많이 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장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낮다는 것은 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채권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선행 신호로 본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그 수익률 곡선 우하향 장단기금리 역전되면은 안 좋은 거다. 경기 침체 신호로 본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 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